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전략적 직관이라는 거. 이거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혹시 뭐 대단한 아이디어나 혁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데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자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있던 것들, 이걸 아주 기발하게 조합하면서 강력한 통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통찰력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사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단순히 뭐 분석은 좌뇌, 창의는 우뇌, 딱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과학자 중에 에릭 칸델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한 지적 기억이라는 개념, 이 딱 맞아요. 뇌 전체가 뭐랄까 하나의 큰 작업대 같은 거예요. 과거 경험, 지식, 이런 도구들이 쫙 놓여 있는 거죠. 통찰은 이 작업대 위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도구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하고 문득 발견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이게 핵심이죠. 아하, 흥미롭네요. 그럼 그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만들 때 이야기도요. 그것도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잡지에 실린 알테어 컴퓨터 사진 본 사람은 많았을 텐데 왜 유독 그 사람들한테만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알테어 사진만 덜렁 본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래 알던 거, 그 PDP-8 컴퓨터 지식이라든지 베이직 프로그래밍 해본 경험 같은 거요. 이런 자기 작업대 위에 도구들하고 그걸 딱 연결한 거죠. 그 조합, 그러니까 이 작은 컴퓨터에 맞는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 통찰력,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었던 거죠. 뭐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는 정말 결정적인 연결이었어요. 아, 연결, 그렇군요. 그럼 스티브 잡스랑 제록스 연구소 이야기도 비슷하겠네요. 제록스가 먼저 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죠. 그 우리가 아는 그 아이콘이랑 마우스 쓰는 방식, 그거 먼저 개발해 놓고도 잘 못 썼잖아요. 맞습니다. 잡스는 제록스에서 그걸 봤을 때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거, 개인용 컴퓨터라는 그 비전하고 이걸 딱 결합시킨 거죠. 잡스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로 보통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경험을 줄까?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매킨토시였고요. 이건 뭐랄까, 피카소가 다른 화가 그림이나 아프리카 조각 같은 데서 영감 얻어서 자기만의 스타일 만든 거랑 비슷해요.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조합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재조합. 이게 기술 분야뿐 아니라 뭐 사회 운동 같은 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사례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원칙 가져왔죠. 또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법적 투쟁 전략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연좌농성 같은 거. 이런 이미 있던 다양한 저항 방식들을 아주 독창적으로 조합하고 또 미국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갔어요. 뭐 하나하나 보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합이 미국 인권운동에 엄청난 씹을 실어줬죠. 와, 그렇군요. 진짜 다양한 요소들을 잘 엮어냈네요. 그러면 이런 통찰력,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요.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나요? 글쎄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자료에 나온 로페즈 박사 사례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병원 벽에 붙어있는 전화책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갑자기 새로운 정맥주사 고정장치 아이디어를 딱 떠올렸다는 거죠. 이건 뭐 미리 계획하고 자 이제 아이디어 짜내자 이런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깊이 고민하던 중에 정말 우연히 마주친 어떤 요소가 해결의 실마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정해진 공식 같은 것보다는 주변의 다양한 것들 그리고 내 경험들 여기에 좀 열린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러면서 계속 이건 저거랑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찾아보는 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혁신이라는 게 꼭 뭐랄까요? 엄청 거창하거나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경험했던 일들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클라우제비츠의 군사 전략이 비즈니스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오히려 미래의 성공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발명하려는 노력보다 발견하고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전략적 직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존 요소들의 창의적인 결합, 즉 연결을 통해서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일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아니면 주변에서 관철한 것들. 이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한번 새롭게 조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문제의 돌파구는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이미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